자, 삼각함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이것도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정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 원이 좀 필요합니다. 원이 필요하고요. 여기서 원을 제가 이렇게 좀 설정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x축 y축을 좀 이렇게 그려볼게요. 아니다, 원축 먼저 볼게요. 그래서 각도를 정의하기 위해서 자, 양의 방향으로 있는 이 녀석을 시초선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요 5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동경의 끝점을요, 동경의 길이의 끝점을 P라고 잡고요, 그 P점이 무조건 원 위에서 움직이는 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직선을 표현할 때 이렇게 OP라고 딱 설정을 한 거야. 그럼 동경의 길이에 해당되는 OP 값이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반지름 R이 되겠죠. 반지름 R. 반지름 R이 될 거고.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회전한 회전량을 세타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타는 보통 어떻게 측정한다고요? 오메가 곱하기 t가 됩니다. 이 오메가가 뭐라고요? 각속도. 각속도 곱하기 시간. 이거를 우리가 움직임 각도 세타라고 정의한다고요. 근데 보통은 책에서 보면요, 이 세타를 측정하는 물리량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왜? 이거 어디 내용이니까? 이건 수학 내용이 아니고 물리 2 내용이에요. 회전 운동량 계산할 때 무조건 정의돼야 되는 물리량입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너네가 나중에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게 왜 그렇게 쪼그라들고 늘어나고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서 미리 좀 언급을 하고 가죠. 자,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하거든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가 주기. 얘는 타임의 약자입니다. 타임. 진짜 타임의 약자예요. 이게 그래서 주기입니다. 이 한 사이클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한 바퀴 도는데 몇 도? 몇 도? 360도. 그걸 라디안으로 표현하면은 이 바이 라디안. 이 파이 라디안. 그래서 우리가 세타가 2파이가 되는데 각속도 오메가라는 걸로 한 주기 동안 돕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주기를 구할 때 주기를 2파이를 오메가로 나눕니다 라고 요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주기를 구할 때 파동 혹시 배운 사람들 있어요? 아니요. 이게 진동수의 역수라는 거 혹시 배운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다들 멍청할 수가 있어? 저희들 이용해서 저희들 이용해서 자존감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 저기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요? 중학교 과학 시간에? 1학년 때 배워서 파동 배우지 않아? 막 파동 중학교 개념만 그 배워요. 중학교 막 네. 그 3학년 때 막 밧줄 흔들면서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 이런 거 안 배웁니까? 아니 배웠어요. 파동의 개념만 배워요. 1학년 때 EBS 플러스 중학교 1학년 때 나 롤바를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세타가 오메가 t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자, 돌렸습니다. 이때 동경의 길이는요, 무조건 이 원 위에 있는 반지름의 길이를 다 일정해요. 그럼 세타가 만약에 이렇게 돌았으면은 이 세타가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요, 1사분면에 위치한다고 이렇게 가정할게요.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동경의 끝점의 x좌표랑 y좌표가 부호가 무조건 고정되어 있지. 1사분면에 있으니까 이 녀석도 양수고 이 녀석도 양수가 됩니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1사분면에 있는 좌표다 라고 해서 P1이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세타를 더 회전시킬게요. 시간을 더 지나게 해서 세타를 여기에 위치시키게 되면은
이만큼 측정된 게 세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동경의 끝점의 좌표가 어디 사분면에 위치합니까? 이 사분면에 위치해서 이때 이 P2라는 좌표는요 마찬가지로 x, y라고 줄게요. 이렇게. 그럼 이 녀석에서 x좌표랑 y좌표의 부호가 결정될 텐데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양수라는 거 보입니까? 그쵸? 이때 요 세타는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요. 파이보다는 작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지. 4분면에 위치한 각각의 동경이 어느 4분면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이 각도의 범위가 무조건 세팅이 된다고요. 자, 근데 내가 얘를 더 돌릴게요. 10초선 기준으로 동경이 필요해. 이런 뜻이에요. 자, 무조건 얘를 고정시켜놓은 상태에서 찡 도는 게 이게 P1이라는 뜻이고, 자, 시초선 기준으로 끽 여기가 P2라는 거고요. 이게 P3인 거예요. 3, 4분면. 그래서 이렇게 위치한 요 3, 4분면에 위치한 동경의 끝점의 좌표를 P3라고 불러요. 이때 이 좌표도 x, y라고 두면요. x가 음수고 y가 음수라는 거 보입니까? 이렇게. 그리고 P3가 움직인 동경의 크기가 이만큼 회전했다는 거 보이지? 이게 세타가 됩니다. 빨간색 동경이 움직인 각도의 크기.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돌아서 4, 4분면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좀 잡아볼게요. 그 동경의 끝점을 4, 4분면에 위치한 동경의 끝점의 좌표라고 해서 P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좌표도 x, y라고 두죠. 그럼 확실하게 x의 좌표가 0보다 크고 y의 좌표가 0보다 작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이때 움직인 동경의 크기의 범위는 4, 4분면에 위치하니까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습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보입니까? 또는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죠. 얘도 동경의 크기가 세타가 각도가 파이보다는 크고요.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자, 삼각함수는요. 이렇게 정의가 돼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필요한데요.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해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10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어느 사분면에 위치한다 그랬을 때 그 동경의 끝점의 좌표를 x, y라고 이렇게 x좌표, y좌표를 설정했다면요. 코사인 세타는 동경의 길이를 동경의 x좌표로 나눈 b라고 정의합니다. 정의해요. 얘는 동경의 길이를 동경의 끝점의 y좌표로 나눈 b값입니다. 라고 정의하고요. 얘는 동경의 끝점의 x좌표와 끝점의 y좌표의 b로서 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의야 얘들아. 정의야. 삼각형이라고 쓴 거는 그렇게 삼각함수를 앞으로 수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표기법을 약속하겠습니다. 라고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아니고 그냥 암기예요. 이게 정의가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세타가 만약에 1사분면에 위치해 r분의 x니까 이거의 부호가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세타가 양수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양수가 돼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뭐가 돼요? 양수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돼요?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가 되겠지? 세타를 2사분면에 위치하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가 x 좌표의 부호를 그대로 나타내니까 음수가 됩니다. y좌표 어떻게 돼요? 양수가 돼요. 음수가 되지. 3, 4분면에 위치해요. 그럼 코사인 세타의 부호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음수가 나옵니다. 사인 세타의 부호가 어떻게 나와요? 음수가 나와요. 탄젠트 세타 부호가 어떻게 나와요? 양수가 나옵니다. 돌아서 4, 4분면에 위치해 x가 양수, y가 음수지. 양수, 음수, 음수가 된다고요. 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대들은 전부 다 무슨 각도에서만 얘기를 했습니까? 범위가 다 몇 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1사분면에 있는 얘가 관련된 각에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양수가 되는 조건들만 배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가 음수, 양수 다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를요, 제가 이렇게 변형을 할게요. 그러니까 얘가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x란 i가 r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y란 i를 r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 녀석을요, x분의 y라고 쓸 수 있지? 정의했잖아. 탄젠트 세타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얘가 정의가 됨으로써 변형된 실생활에서 문제 쓰는 방식은 이걸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쓰는 거는 동경의 길이가 보통 얼마? 1. 동경의 길이가 1.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 되는 원을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단위원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었지? 영어로는 유닛 서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닛이 단위라는 뜻이잖아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서 중심의 좌표가 원점이 원을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두고요. 앞으로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상에서 동경의 끝점의 x좌표, y좌표를 표현하게 되면은 그때 x가 코사인 세타, 그때 y가 사인 세타가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삼각함수 중에서 대표적인 메이커 애들, 동경의 길이가 1인 아이들의 삼각함수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는 동경의 x좌표랑 y좌표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죠. 언제일 때? 반지름의 길이, 동경의 길이가 1일 때요. 됐습니까? 됐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 결국에 어떻게 정의되는 건데요? 끝점의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요. r분의 x, r분의 y가 됩니다. 그리고 얘도 봐봐요. 이사분면에 이렇게 위치하면, 이사분면에 위치했을 때 숍, 숍. 그러면은 r분의 x, r분의 y가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상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이 길이가 r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x가 지금 뭐였었어요? x가 음수였지? 그래서 얘를 쓸 때 길이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마이너스 r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왜냐면 코사인 세타가 음수로 표현되잖아. 이게 정의예요. 정의라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럼 봐봐. 보이세요 이거? 각 4분면마다 코사인, 사인의 탄젠트의 부호가 정해져 있지. 1사분면에 있을 때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다 양수가 됩니다. 근데 2사분면에 있을 때는요, 코사인이 음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사인이 양수가 나옵니다. 탄젠트가 음수가 나와요. 사인만 양수가 됩니다. 왜? 동경의 끝점에 y 좌표니까. 동경의 끝점에 y좌표인데 2사분면에 있으면 여전히 y좌표가 전부 다 양수가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3사분면에 위치하게 되면은 동경의 끝점에 x좌표랑 y좌표가 각각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자, 보세요. 코사인과 부호 어떻게 나와요? 음수. 사인 부호 어떻게 나와요? 음수. 그런데 음수분의 음수니까 얘가 탄젠트의 부호는 그대로 양수로 나온다고요. 4사분면에 있을 때는요, 코사인은 그대로 양수, 사인은 음수. 두 개 부호가 다르니까 탄젠트도 음수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거를 저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외웠어요. 월상 올 전부 다 양수입니다. 월사 사인만 음수입니다. 사 탄젠트만 양수, 음수입니다. 탄젠트만 양수입니다. 안, 코, 얼싸안코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외울 필요가 없어. 얼싸안코라는 예능 자체를. 왜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경이 4분면에 위치하는 거에 따라서 어차피 이게 끝점의 좌표를 반영하는 거니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이미 그냥 여기 있는 끝점의 좌표들을 읽으면은 그대로 부호가 반영되는 거라서 굳이 그걸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얘들아. 됐어요? 근데 어쨌든 문제를 빨리 풀려면은 얼싸안코라는 걸 외워야 됩니다. 얼싸안코. 또는 뭐 선생님들 따라서 얼싸탄코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얼싸탄코. 나는 그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안 배워서 나는 얼싸안코가 더 편합니다. 이렇게 얼싸안코. 정석이도 얼싸안코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얼싸안하라. 1, 2, 3, 4 순서대로 하라.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 x, y축이 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제가 그렸습니다. 이때 동경의 끝점의 좌표를 제가 뭐라 그럴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죠. 자, 여기서 퀴즈. 세타가 이렇게 돌았을 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각각 구하시오. 삼각함수 정의에 의해서 뭘 알아야 돼요? 동경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동경의 길이가 5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결국엔 이 P점이라는 게 다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5이고 중심이 원점이 이런 원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원 중에서 3, 4분면 중에 끝점의 좌표가 얘가 되는 애들을 갖다가 쓴 거야. 그럼 정의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는 동경의 길이를 동경의 끝점의 x좌표로 나눴습니다. 마이너스 5분의 4가 됩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얘는 동경의 끝점의 y좌표를 길이로 나눈 겁니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탄젠트 세타는 x좌표랑 y좌표의 b가 됩니다. 라고 해서 4분의 3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시면은 이게 삼각함수의 각각의 값들을 정의를 내린 거야. 정의만 알면은 문제들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다 저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암기예요. 이게 정의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거기가 지금 몇 번까지 제가 설명한 거냐면요. 1번, 2번까지 지금 다 설명한 겁니다. 1번, 2번, 3번까지 다 설명한 거예요, 제가. 뭔지 알겠어요? 그럼 거기 4번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있지? 자, 4번까지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 쓰죠, 그냥.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요 끝점의 좌표, x좌표랑 y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했었지. 맞아요? 자,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가 결국엔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네 두 개의 좌표를 저기 원 위에 존재합니다 라고 해서 대입하게 되면은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가 돼요? r제곱이 됩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보입니까? 여기다가 r 코사인 세타 대입하고 r 사인 세타 대입하면은 r제곱이 성립하겠지. 원 위에 있는 점으로서 저렇게 정의가 될 테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면 r제곱이 다 있잖아. 자, 그리고 얘들아 이거 좀 표기법 너네가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코사인 세타의 제곱과 코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이거 차이점 다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얘랑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코사인 세타가 두 번 곱해지면요, 보통 코사인은요, 삼각함수는 여기 거듭 제곱을 여기 코사인과 세타 사이에 갖다가 써요, 숫자를요. 그런데 얘는 이 뜻이 아니야.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이런 뜻도 아니야. 코사인 세타 곱하기 세타가 된다. 이렇게도 쓰면 안 돼. 이거는 무슨 뜻이야? 코사인 세타랑 세타를 곱했다는 뜻이야. 그쵸? 다른 뜻이야. 얘는 각도의 제곱이 동경의 회전량으로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곱을 갖다가 붙일 때 괄호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쓰면은 그냥 이거 세타만 단독으로 제곱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 코사인이 두 번 곱해져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표기법 좀 되게 많이 너네가 행동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쓸 때 이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 안 쓰고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있는 이유 자체가 코사인 세타가 두 번 표기되어 있다라는 표기법을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이야. 이거는 표기법을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라서 이게 나한테 뭐 물어보면 안 돼, 불만을. 이렇게 쓰자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럼 봐봐. r제곱, r제곱이 이렇게 샥샥샥샥 약분돼서 나오죠.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식.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요, 그 동경의 크기가 일정하다면은 항상 세타의 크기에 관계없이 합이 1로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원 위에 있는 동경의 끝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됐어요? 이거 하나만 일단 수원에서는 외우시면 되는데. 자, 미적분도 하셔야 되잖아. 미적분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봐봐. 미적분에서는 여기서 하나를 더 배워요. 코사인 세타를 역수치원 표기법을 따로 배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렇게 써요. SEC 세타라고 씁니다. 읽을 때는 시컨트 세타라고 읽어요.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의 역수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재요.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지 마. 표기법을 이렇게 정의하자고 쓴 건데 뭐 나한테 물어보면 어쩌겠어. 선생님 원리가 없어요? 원리 없어요. 이렇게 쓰자고 표기법이 약속했는데 뭐 어쩌겠어.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의 역수를요. 코 시컨트 세타라고 정의하면 돼요. 이렇게요. 코 시컨트라고 읽어요. 이거 읽을 때. 코 시컨트.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의 역수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요. 코 탄젠트 세타라고 써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미적분 내용입니다. 미적분에서 추가로 요거 세 가지를 더 정의하고 삼각함수 공식을 막 유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미적분 내용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어차피 대부분 다 저기 서울고도 과중반이랑 미수반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거의 다 이과죠. 미적분 선택할 거잖아. 대부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봐봐. 이 식에서 어떻게 변형식이 나오냐면요. 자,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요. 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1 플러스 탄젠 1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그럼 코사인 분의 사인의 전체 제곱이 나오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가 나오겠죠. 코사인 제곱으로 나왔으니까 코사인의 역수가 뭐라고? 시컨트라고. 그거의 제곱이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라고 요렇게 우리가 변형식 하나가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양변을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게 되면요. 사인의 역수가 되지 얘가. 그래서 코 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이 자 뭘로 나왔어요? 사인으로 나왔으니까 코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몇 가지 변형된 공식들이 조금 더 나와요. 이 두 가지 내용은 미적분에서 추가로 배우는 내용인데 뭐 굳이 따로 배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배우시면 되지. 여기서 그냥 그대로 다 파생되어 나오는 공식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1번부터 앞에 있는 4번까지 해당되는 내용을 싹 다 제가 지금 다 서머리로 해드린 거고요. 딱 20분 걸렸네요. 아주 좋네요. 예상했던 시간대로. 딱 20분 만에 끝났네요. 이제 30분 더 문제. 네, 작년 기준으로 10분 단축됐습니다. 오. 할 내용 다 했고요.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게 없다는 거 삼각함수 쫄지 마세요. 이것만 머릿속에 제대로 박아두시라고요. 어디 위에서 움직인다고? 원 위에서 움직이는 동경의 끝점의 좌표만 관찰하는 거예요. 동경의 길이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변인? 통제 변인이에요. 생물에서 배우죠? 통제되어 있는 변인입니다. 됐어요? 이게 종속 변인입니다. 그런 용어 쓰면 좀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럼 알겠어요. 안 쓸게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태욱씨 다 알고 주무시는 거죠? 아니 몬스터를 마시면서 자는 건 뭐야 도대체? 빨리 안 이거 들어서. 얼마나 모순적인. 아 근데 그게 좀 빨리 안 들어서 그래. 한 좀 지나야. 자 그래서 이게 1번부터 4번까지 설명된 내용이고요. 자 예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죠. 뒷페이지.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